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비자정보센터에서 모니터 활동을 하고 있는 고희숙입니다. 네, 고희숙 선생님 오늘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오늘 소비 관련된 행사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소비 습관 중 스스로 좀 널리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우선은 구입하는 즉시 조리를 해서 먹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가능한 한 하루 이틀 사이에 먹을 수 있는 소량을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가 항상 냉장이든 냉동이든 비어 있어요, 많이.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저희 어머니만 하더라도 이렇게 꽉꽉 채워서 사용을 하시는데 네. 실천하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긴 한데 일단은 제 냉동에 들어가면 맛이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아서 좀 번거롭고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게 경제, 소비 관련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업무를 보고 계신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어떤 소비자 관련 정책이나 교육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좀 좋을까요? 물론 지금도 하고는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일반 노인정이나 아니면 그 어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인형극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친구들한테 가능하면 우리가 특히 핸드폰 같은 경우에 귀찮지만 반드시 계약서 확인하고 또 특별한 데 어떤 요구사항, 우리가 보통 특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특약 내용으로 적으라고. 그래서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특약 같은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런 습관들이 필요하는 거네요. 사실 어렵잖아요. 그냥 글씨도 너무 작기도 하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빨리빨리 이렇게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좀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소비를 하실 때 한 번쯤 챙겨갔으면 좋겠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우리가 올바른 소비를 해야 되는 이유 이런 거 조금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사는데 이게 뭐 어때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내가 쓰는 거에서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간접 기부? 이것도 이제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직접적인 기부는 솔직히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물건을 삼에 있어서 기부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처럼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한 예를 들면 긍정무역 제품 아니면 우리가 로컬 푸드 물건을 하나 구입을 하는 것도 그 소농에 아니면 여성농에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더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올바른 소비를 통해서 나라를 건강하게 살리는 역할을 단단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행사에 참여를 하셨네요. 네. 오늘 참여를 하신 분들은 다들 올바른 소비만 하고 계실 것 같고 바른 경제관념을 가지고 계실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상생활에서 선생님께서 실천하는 소비 습관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해요. 웬만하면 지역에서 가까운 로컬 푸드를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모든 백에 다 시장 바구니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장바구니 이용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소비에 좀 도움이 돼야 되긴 하겠지만 저도 그렇게 많이 음식을 쌓아놓으려고는 안 해요. 그래서 냉장고 안은 좀 비우고 냉동실은 괜찮지만 되도록이면
당일에 먹을 거 정도만 이렇게 쌓아서 냉장고에 거의 음식을 쌓아놓지 않으려고 하긴 해요. 그럼 가족들이 따로 불만은 없어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냉장고에 먹을 게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런 거 정도는 넣어놓을 수 있기는 한데 제가 요리를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제 손을 통해서만 밥이 나가니까 뭐 제가 시켜 먹거나 배달 음식을 해 먹거나 이런 게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배달 앱을 사용하지도 거의 않고 웬만하면 집에서 음식을 해 먹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원래부터 그러셨어요? 이제 원래도 좀 그런 습관이 있었지만 우리가 소비자한테 모니터를 하면서 조금 더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해서 뭐 얼마나 바뀌겠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주변에서. 이런 분들한테 좀 어떤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 힘이 참 미미한 것 같기는 한데 나부터 하나 실천하면 내가 박스에 있는 그 비닐봉지 좀 테이프 뜯어내서 버리면 나라도 실천 하나 하면 전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치 있는 소비를 위해서 또한 나부터 실천하는 그거. 근데 그게 작은 힘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큰 힘은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실천을 하다 보면 좀 더 서로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자녀들도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사실 요즘 젊은 세대 친구들은 사실 가볍게 쓰고 또 바꾸고 가볍게 쓰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집에서 뭐 라면을 잘 안 끓여준다던가 시켜 먹진 않다 보니 저희 딸도 군산에서 지금 10년째 자취하고 있는데 안 시켜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싫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했던 습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사실 편한데. 그러긴 한데 그걸 안 해보고 봤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이렇게 있는 반찬 갖고 해먹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찮아라고 하지만 또 부모의 습관들이 아이들한테 이어지는 면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를 좀 바른 소비 습관을 들이고 싶고 경제관념에 대해서 좀 바르게 어떤 교육관을 심어주고 싶다, 가치관을 심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우리 단체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말로 가르치기보다 엄마가 그거를 하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아이들한테도 결국 그렇게 돼서 저희들도 그렇게 습관을 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층들이 좀 많이 와서 모니터도 하고 어떤 게 가치 있는 소비고 올바른 소비인지 배우면 자녀들한테도 그게 많이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바른 소비 습관으로 아끼고 또 환경을 살리는 그런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오늘 뜻깊은 행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소비자 행사의 날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 참석하셨는데요. 소비와 환경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우리 환경운동연합회 이정현 대표님도 참석하셨는데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환경하면 뭐 소비로부터 비롯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소비라는 형태를 구매를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쓰기 위해서 사들인 모든 것들이 일정 용도를 다 하고 나면 이게 폐기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비의 전 과정이 어찌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쓰레기가 있을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실가스라고 하는 또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쓰레기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안에서 우리가 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대기권 안에서 모든 것들은 형태만 바꿔지는 것이지 어디론가는 그 똑같은 성분이 존재한다라고 보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들이 결국은 지구 안에 용도를 다하게 내서 다시 쓰레기로 남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소비를 좀 줄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능하면 쓰레기를 많이 남기지 않는 친환경 제품들을 많이 소비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아울러서 대표님 착한 소비, 현명한 소비, 합리적인 소비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 가치 말은 있는 소비. 네, 가치 있는 소비. 그 말은 우리가 소비에 대한 교육이 좀 덜 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느낌으로도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쓰는 물건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상품이 다양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 우리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는 소비, 그 다음에 환경을 생각하는 녹색 소비, 그리고 그 노동자의 권리, 노동 작업과 환경까지 생각하는 그런 소비들까지가 다양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이 소비의 방식들이 좀 가치 있고 이웃을 배려하고 다음 세대들까지 지속 가능한 그런 소비 문화가 좀 확산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건 요즘 소비자의 권리 중에서도 내가 산 제품을 계속 고쳐 쓸 수 있는 수리권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들도 소비자 운동에서 좀 다뤄주면서 그냥 멀쩡한데 단순한 기능 하나가 그 고장이 난다거나 이렇게 되면서 그 제품 자체를 못 쓰게 될 때가 너무 아까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우리 전파사에 가서 고쳐 쓰기도 하고 뭐 이랬던 것처럼 수리권들이 조금 더 많이 보장이 되어야 쓰레기가 좀 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여러 표지판들을 보게 되는데 녹색 소비라는 말을 또 쓰고 있어요. 예. 근데 녹색 하면 이제 환경이 떠오르는데 네. 아마 그런 의미의 수식어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제품은 재활용이 용이한가, 어떤 성분과 어떤 제품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배출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게 이제 환경 마크 제도이고요. 또 어떤 것들 보면 이 상품의 상자 안에 실제로 알맹이가 한 30에서 40%밖에 안 되고 나머지 한 70%가 사실은 이제 껍데기나 포장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장률이 과하지 않은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규격화가 잘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환경 마크가 되어 있는 친환경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구배해주고 또 이제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공공에서 먼저 이런 녹색 소비 아직 시장성의 가격 경쟁력에서 조금 떨어진 부분들은 공공이 먼저 앞서서 구매를 해주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제도가 뒷받침이 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문구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녹색 소비란 무엇이냐? 구매해서 사용하고 처분하는데 단순히 친환경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덜 오염되게 오래 쓰도록 소비 기준을 바꾸는 것, 이것이 녹색 소비다 이런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OECD 12 국가가 됐습니다만 우리의 소비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과연 우리가 선진 의식을 가지고 있나? 어떻게 보면 전주 소비자 연합이 걸어온 길이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환경운동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소비자 운동에 함께 동참하시는 분들도 오늘 많이 계시는데 직접 참여함으로써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운동이라는 것을 아마 실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무리 말씀 좀 강조해 주시죠. 예,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예를 들면 가습기업 살균제가 사실 소비자들은 이 제품이 어떤 원료를 통해서 어떤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대가를 치르고 만들어진 것들이 이걸 알 권리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상품의 가치를 정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친환경 녹색 소비를 권장하는 제품들 아니면 탄소 발자국 기후위기 시대에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이런 제품들 그리고 재활용이라든지 수리가 가능한 뭐 이런 제품들을 좀 우선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또 소비하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역사회의 어떤 순환경제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측면에서 환경운동의 가장 큰 동반자 중에 하나가 또 소비자 운동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환경동연합의 우리 이정현 대표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다른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선생님 여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커피, 네. 공정무역 카페, 그 소비자에서 공정무역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현재 그 봉사를 하는 사람인데 오늘 여기 나와서 이제 커피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드리고 네, 계시는 네. 우리 선생님 만나보겠는데 우리 선생님도 이 소비나 어떤 경제에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기 나와 계신 거겠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소비
관심이 있고 공정무역대에서도 좀 관심이 있고 좀 배워보고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좀 관심을 가지셨어요? 한 5, 6년? 그 정도? 오. 네. 이 공정무역 카페가 이 전주 소비자 전북집에 생긴 지 처음이거든요. 그때 카페 처음에 오픈할 때부터 제가 봉사를 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커피도 배우고 공정무역도 배우고 소비생활도 배우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것에 관심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계기가 되셔가지고 네네, 계기가 돼갖고 지금도 많이 5, 6년째 예. 네, 5, 6년째 하고 계시는데 공정무역 카페 이런 거 접하다 보니까 또 올바른 소비 습관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잘하실 것 같은데 네. 내가 특별히 잘하는 나만의 어떤 소비 습관이 있다 이런 거 있을까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충동 구매를 안 하고 내가 사야 될 그 품목을 이렇게 메모를 해갖고 가는 습관이나 그리고 평소에 소비에 대한 그런 그 머릿속으로 많이 강의나 뭐 교육 같은 거 이런 세미나 같은 거 있으면 참석을 좀 해갖고 많이 머릿속에 저기 하고 있고 간직하고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충동 구매를 안 하고 그러는 편입니다. 그 세미나에서 많이 참석하신다고 하니까 세미나에서 가끔. 들었던 내용 중에 내가 이거 몰랐다 이랬던 점이 있을까요? 근데 어떤 점이 아무래도 조금 기억에 남는지. 소비 저기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비에서도 이제 관련 있는 건 몰라도 예를 들어서 환경 쪽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바디워시를 구매를 했는데 오래 샤워해도 안 지워지는 것이 있고 깔끔하게 금방 전 두 가지가 이롭잖아요. 물도 절약되고 우리가 그 빨리 씻겨진 빠듯함으로써 그런 것도 전략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 쪽에도 되고 소비도 되고 첨가물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무래도 바디워시 같은 것이 오래 샤워기 계속 해도 맨날 늘어더라고요. 제 개인 문제예요, 이건. 그러니까 제품을 선택할 때 조금 더 잘 보고 그 성분 같은 거 잘 따지고 보고 하는 것도 소비에 대한 그런 적인 것 같아요. 올바르게 소비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 올바른 소비 해주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40년 가까이 소비자 운동의 현장을 지켜오면서요.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 확산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페트롤 전북 애청자분들은 이분이 나오셨구나 예감하실 것 같습니다. 김보금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소비자 운동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전북 녹색 네. 구매 지원 센터 여기도 또 초대 소장으로 취임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그 소비자 운동을 하다가 보면 예.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법이라든지 규정이 잘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잘 돼 있는데 이런 규정에 의해서 소비자들 고발받고 처리하는 그런 규정대로 가고 있고요. 예.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지속 가능한 소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재작년부터 어떤 가뭄이나 홍수나 이런 재난 때문에 엄청나게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공산품 가격도 오르고 여행도 못 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환경 문제를 나는 알아. 물은 절약해야 돼. 이런 제품은 어떻게 써야 돼 이런 걸 알고는 있지만 이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면 이 구매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녹색 구매 지원 센터가 환경부에서요. 전국적으로 광역마다 위탁이 됐는데 전라북도는 없어요. 예. 전라북도는 없다가 보니까 저는 이제 이게 환경 쪽에 다뤄야 될 부분이라서 환경 활동하고 있는 후배들한테 너희 단체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부도 했었는데요.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는 곳이 없어가지고요. 이것까지 저희 센터 안에 떠맡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2층에 또 1층에 오셔가지고 도대체 녹색
상품이라는 게 뭐야? 친환경 상품이 뭐야? 이런 것을 배우기도 하고 체험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전시장도 만들었고요. 예. 교육장도 만들었고 뭐 이러면서 네. 녹색 구매 지원센터를 저희가 7월 1일 날짜로 그 위탁을 받았고요. 예. 9월 달에 개소식을 했는데 예. 이거 하려면 직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직원 모집 공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오셔서 면접을 보면서 구매센터인데요. 저희는 물건 파는데 소질이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예. 이제 기업의 인증을 갖다가 활성화시키고 교육시키고 또 알게 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보는 거죠. 요 질문은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가끔 뵈면 큰 누나 같고 엄마 같고 그 도대체 저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네. 이게 40년을 이렇게 한 길을 건든다는 것. 그리고 또 이번에 녹색 구매 지원센터 또 후배들 네. 얘기했는데 안 맡아서 본인이 또 소장을 네. 맡으셨어요. 전 이제 21년 됐는데 지쳐요. 네.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제 그 28살에 여기 와가지고요. 와가지고 지금까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뭐 그런 거 한두 번을 제외하고는요. 예. 항상 8시 10분이면은요. 셔터 우리 센터의 문을 제가 엽니다. 열고요. 또 우리 이제 직원들이 성장해서 크다 보니까 아이도 낳고 아기들 학교 보내고 이렇게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 다 열어놓고 책상 닦아놓고 그리고 이제 8시 40분 정도 되면 차 마시면서 미팅하고 오늘 할 일 이야기 논의하고 이러는데요. 저는 좀 속이 없는지 저녁 때 잘 때 아침에 일어날 때 막 가슴이 지금도 뛰어요. 오늘은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작업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면 뭐 지치고 힘들고 그럴 수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가 조만가 하나를 해결을 해줬는데 사실 저희 소비자 그 고발센터나 정보센터에 오시는 분들은요. 예. 백도 없고요. 쉬운 말로 백도 없고 그래. 많이 알지도 못하고 예.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하고 이거 하나가 귀해가지고 이거 꼭 돈 받아야 되겠고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오셔가지고요 막 고맙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 기쁩니까? 하나님이 보시면 저는 축복받는 일이고요. 예. 부처님이 보시면 이건 복 짓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네. 소비자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의 인식, 의식 많이 높아졌어요. 다 이게 이제 우리 소비자센터의 김보훈 소장님과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분들도 참 귀하신데 저희는 주기적으로 2주에 한 번씩은 보도자료를 계속 내고 있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반복적인 소비자를 예방하려면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출입하시는 기자분들이요. 엄청나게 저희가 보도자료가 나가면 집중 취재도 하시고 해서 어떻게든지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저희 직원들의 노력과 또 이런 언론의 그 기자분들의 그 정보 제공하기 위해서 관심 가져주신 분,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매칭이 됐던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저희가 강사료는 없어요. 근데 오셔서 이 시간 드릴 테니까 강의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그러면 저는 진짜 요구르트 하나 먹고라도요 갑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법이 1996년도에 예. 소비자 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한 날을 기념으로 해가지고요. 예. 그날이 이제 법적으로 소비자의 날인데요. 예. 그날 제 1회 때 제가 어떻게 이제 전국의 소비자 운동의 데모들도 계시는데 제가 그날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제 1회 때. 그렇죠. 그래서 근거가 뭔가라고 얘기를 했을 적에는 제가 전국에서 소비자 교육을 가장 많이 나간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서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뭐 대학교, 기업인, 직장인. 저는 민방위 대원들이 저를 참 좋아했어요. 민방위 교육 무지하게 많이 다녔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정보 제공해주고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의식도 높아지고 이제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의 어떤 권리를 갖다가 무산시키지 말고 주장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녹색 구매 지원센터 활동 말씀 들었고요. 네. 전북 친환경 인증 경영자 협의회도 전국 최초로 조직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했던 사업들이 아니라 이건 환경부의 위탁 사업이잖아요. 예. 이 녹색 구매 지원 센터를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서 다양한
지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친환경 인증 녹색 제품을 받는 기업을 뭐라고 할까 인증을 받게끔 개발하고 예. 이런 거를 하는 것이 의무사항 중에 하나예요. 그러는데 저도 사실은 녹색 제품이 인증을 환경부에서 인증해 주는 게 저는 친환경 인증이라고 하면 농산물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는데. 그러시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더니요. 너무나 이제 답답한 부분이 이제 그 전국에 예를 들어서 그 친환경 표지 인증 같은 경우에는 뭐 인쇄용지도 있고요. 그렇죠. 뭐 생활용품 뭐 샴푸라든지 세제라든지 심지어는 막 의자까지 책상까지 다양해요. 예. 이런 것들을 환경부에서 이건 친환경이다라고 인증을 해주는데 전국에는 4,838개 업체가 인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인증을 부여받아서 뭐 조달청에 들어간다든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요 171개밖에 안 되고요. 이 지속 가능한 소비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큰 사업은 아니지만 이걸 또 같이 참여를 하고 예. 또 교육을 시키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그 저희가 이제 소비 관련해서는 우리 김보은 소장님 아니면 이제 우리 직원분들이 오셔서 이제 방송도 네. 같이 하는데 여성 패널 모시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딱 지금 문득 생각이 나는 것이 전부 여성 재단 지금 네. 그전에 여성센터에 또 센터장도 하셨고 상당히 여성들을 좀 양성하는 그런 선배 역할도 이제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소비자 운동을 비롯해서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도 따지고 보면 지는 해죠. 지는 해이기 때문에 아이고. 저희와 같이 활동하고 있는 직원들이 요즘은 방송도 그 친구들이 많이 나가서 하고 예. 있는 그런 과정인데 사실은 좀 뭔가 강한 말, 싼한 말, 지적하는 말 이런 것들을 하기가 우리 지역 사회에서는 특히 어렵죠. 이 보수적이고 양반의 도시에서는요 그게 좀 어려웠던 게 사실이에요. 특히 정치적으로는 민주당 일색이고. 네네. 예. 그러기도 하고 어떤 그 중앙 어느 신문에서는 뭔가 이제 그 행정을 심하게 나무라야 될 말이 있는데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김보금 씨에 의하면 하면서 그걸 쓰셨어요. 예. 쓰셔가지고 나중에 제가 그걸 보고 내가 전화를 드렸어요. 예, 하신 건 예. 좋다. 근데 사전에 그 판단에 동의하는지 아닌지는 그렇죠.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예. 40년 동안 돌아보니까 어떤 막 그 큰일 옳고 막 그름 따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일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말씀대로 이제 후배들도 키우고 단체도 더 단단해져야 되겠고 예. 말씀대로 저희는 한 220명의 후원자들이 주부들이요. 콩나물값 아껴가지고요. 한 달에 막 5,000원, 10,000원씩 보내주는 이 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후원과 울타리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저는 뭔가 힘없고 이런 분들이 그래도 거기 가면 비빌 언덕이 되더라.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한까지는 앞으로 단체에서 신나게 즐겁게 일을 해야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